시간에는 우리가 수열의 약간 변형된 형태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열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자, 점점점. 자, 이렇게 수열이 하나 있을 때 부분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분이란 말이 뭐예요? 부분이란 말. 전체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 집합으로 따지면 부분 집합.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아니라 일부를 우리가 뽑아낸 그런 형태의 수열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A라는 수열이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되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요만큼만 잘라요. 요만큼 잘라가지고, 자, 나 2개 버리고 여기서부터 따로 뽑아낼 거야. 자, A3, A3. 그 다음에 A4, 네 번째 항 이렇게. 이걸 갖다 우리가 새로운 수열의 첫째 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자, B1 너를 B2 너를 B3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B라는 수열은 A라는 수열의, 자,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을 뽑아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2개를 뺐지 않습니까? 이거 부분 수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았기 때문에 항의 번호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A라는 이 수열의 항의 번호하고 B라는 수열의 항의 번호는 딱 이만큼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B라고 하는 수열은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됩니까? B에는 A, N 더하기 2와 같다.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식을 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뽑아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B에는 AN의 일부분을 뽑아낸 부분 수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뽑아내는 방법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 이번엔 내가 두 번째 항을 뽑아내고 그 다음 하나 건너서 네 번째 항을 뽑아냅니다. 이렇게. 점점점. 자, 지금 제가 뽑아낸 항은 전부 다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니까 짝수 번호의 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 나 이제부터 너를 B1, 어떤 새로운 수열의 첫 항이라고 할 거다. 자, 요거 B2, 요거 B3 이렇게 뽑아내게 되면 B라는 수열의 항의 번호와 A라는 수열의 항의 번호가 이번에는 2배 관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Bn은 뭐야? 지금 A, 요거 2n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숫자들이 모양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A라는 수열의, 자, 일반항을 우리가 AN이라고 하죠. 요 N이라고 하는 요 문자가 요렇게 바뀌죠. 이렇게 N 더하기 2로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2N으로 바뀐다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A, 2N 그래버리면 이 N이라는 문자에다가 우리가 자연수를 대입하는데 자, 자연수를 하나씩 대입할 때마다 숫자들이 둘씩 커져갑니다. 2, 4, 6. 그러면 이게 A라는 수열의 짝수 번째 항들만 골라놓은 새로운 형태의 수열이 된다. 이걸 우리가 A라는 수열의 부분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열도 A라는 수열의 부분 수열, 요 형태도 A라는 수열의 부분 수열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A, 3n 더하기 1. 자, 이렇게 제가 집합기호를 이렇게 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죠. 이거는 어떤 A라는 형태의 수열이 있었는데 그 수열에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요거 A4. 그 다음 2를 집어넣게 되면 A7. 그 다음에 10. 등등등등. 자, 이 수열은 바로 A라는 수열에서 이런 항들을 골라놓은 A라는 수열의 부분 수열이다 라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3K 플러스 1 이렇게 써주면 얘가 의미가 뭐냐 이거죠.
이게 이제 A4, A7, A10을 다 뭐 해보자? 더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n을 집어넣었으니까 3n 플러스 1항까지. 얘를 더해보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볼까요? 간단한 등차 수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n이라는 수열이 자 2n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입니다. 자, 이 수열은 1씩 대입을 해보세요. 자,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3, 1, 3, 5, 7, 9 나가는 홀수를 나타내는 수열인데 내가 만약에 이 수열에서 자 이렇게 1부터 n까지 a,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표현을 했다. 요건 뭐냐 이거죠. 요것은 여기가 바뀌었으니까 a라는 수열에 일부분을 뽑아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번 열거를 해봅니다. 1을 집어넣으면 A1, 자 2 집어넣으면 A3, 자 계속해서 하나 더 쓸까요? 자 A5, 점점점 어디까지 그러면 n 집어넣으면 2n 마이너스 1까지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A, 2n 마이너스 1. 내가 더하는 항의 개수는 분명히 n개죠. 요거 n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이 누굽니까? 요거 알아요. 자, 1 집어넣으면 얘 1인 거 알아요. 예. 자, 세 번째 항. 요것은 n 자리에 3이 들어갔으니까 3이 6 빼기 1이니까 5가 되는 겁니다. 얘는 5. 자, 요거는 뭐냐? 5 집어넣으면 9. 그러니까 이번에는 원래 얘는 홀수가 전체가 다 배열되어 있는 수열이는 그 중에 1과 5와 9와 이렇게 홀수 중에서도 자 4씩 커져가면서 하나씩 건너뛰어가면서 n개를 더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요 식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초항이 1이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니까 자, 합을 구하자면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2분의 자, 개수 그 다음에 초항의 2배 우리 그 등차 수열의 합공식에 의하면 2a 그러니까 2 플러스 n-1 자, 공차를 4라고 취획을 해버리시면 이 수열의 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방법이죠.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부분 수열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이렇게 n이 있어야 할 자리에 2k-1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이게 바뀐 거 아니냐. 자, 이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종의 함수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n이라는 값이 정해지면 그것에 따라서 그 수열의 항이 결정이 되는 건데 요 식을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f n은 2n 빼기 1이라고 하는 1차 함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n에다가 우리가 1 집어넣으면 여기서 1 집어넣죠.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죠. 그러니까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종의 함수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1차 함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다 했죠. 여태까지 1 넣으면 3 넣으면 뭐가 되고 다 그 규칙에 따라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 n이라는 녀석이 자 2k-1로 바뀐다면 요 n도 그대로 2k-1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이 식은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너는 자 k는 1부터 n까지 a 2k-1 자, 요 n이라는 자리에 그대로 2k-1을 대입을 합니다. 2 괄호치고 2k-1 이렇게. 자, 그리고 빼기 1. 자, 용 괄호를 좀 쳐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전개를 했을 때 4k-3이 됩니다. 그러니까 k는 1부터 n까지 4k-3.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 그렇죠. 요건 뭐 등차 수열로 처리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그마 공식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시그마 공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우선 모양을 1부터 n까지 k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k는 1부터 n까지 3 이렇게 처리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2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자,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답이었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이 바로 부분수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n이라는 것이 다른 형태의 문자로 교체가 되게 되면 전체 수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수열의 일부분을 뽑아내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부분 수열이라고 하죠. 수열에 관한 문제를 풀다 보면 종종 이런 부분 수열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데 일반항을 처리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자, 어렵지 않으니까 요거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4-1번 문제를 보시면 자, K가 1부터 N까지 AK 수열의 합입니다. 1항부터 N항까지를 더했을 때 이렇게 나타난다. 사실은 이거는 우리한테 요거를 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요 시그마라는 요 표현하고 요 S라는 표현의 차이점은 사실 여기를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원하는 만큼을 더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1부터 N까지 더할 거면 사실은 요건 SN하고 똑같은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SN, 수열의 합이 주어진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요 SN이 주어졌을 경우에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은 SN에서 SN 빼기 1 자,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두 녀석을 이렇게 빼주시면 SN에서 SN 빼기를 빼면 AN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AN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전개를 해가지고 빼시면 될 거예요. 자,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제곱. 자, 전개 들어갑니다. 플러스 N 마이너스 1. 자, 지울 거 지우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지워지네요. 요것도 지워지네요. 이렇게. 2n 나옵니다. 2n. 그러니까 이 수열은 합이 n제곱 더하기 n으로 주어졌는데 일반항을 찾아보니까 2n이에요. 조심할 게 하나 있죠. 보통 이렇게 sn에서 sn 빼기를 뺄 때 수열의 항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 영항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우리가 보통 그 수열의 항을 이야기할 때 제일 처음 건 제1항 첫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수열도 요 S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요거는 항의 번호가 어디부터 출발한다고 항상 1부터 출발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끝날 때 N. 그래서 1항부터 N항까지 하고 우리가 SN으로 쓴다 그랬는데 만약에요. 요 N 자리에 1을 집어넣어 버리면 S0, 영항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은 여러분이 이걸 계산을 할때 영항이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n에다가는 기본적으로 2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만 대입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 A1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구합니다. A1은요. S1, 1항까지 합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이걸 제시를 했다면 요거는 그냥 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연히도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랑 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을 집어넣어도 요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이렇게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주어지게 되면 이것은 등차 수열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상수항이 없을 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도 요 초항 S1과 똑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1부터 대입해도 성립하는 거죠. 만약에 이 뒤쪽에 어떤 상수가 붙어 있다면 이게 다른 값이 될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절대로 1을 대입하지 않는다는 것 꼭 다시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AN이 항의 번호에 상관없이 2N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나한테 물어본 건 얘죠. 그죠? 자, 내가 아는 건 AN입니다. A 여기 3K 돼 있거든요. 자, 겁먹지 말고 N 대신에 3K를 뭐 하자? 집어넣어 버리자. 자,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 3K는 시그마 자, 더하자 1부터 N까지 K 곱하기 자, 그대로 요 자리에다가 n이 있는 자리에 3k를 대입해서 써줍니다. 2 곱하기 n 대신에 3k. 그럼 2, 3은 6이니까 6 밖으로 튀어나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제곱. 자, 이 녀석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놈입니다.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자, 지워질 거 지워지고 나면
이 녀석이 바로 이 합이 된다. 자, 이번엔 그러면 이 뒤쪽에 상수 1이 있는 경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예제 4-2번 문제. 자, 뒤쪽에 요 1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요거 좀 주의를 우리가 해봐야 되겠죠. 일단 SN이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주어지면 요것은 요 1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초항이 바뀐 겁니다. 우리 하던 대로 n 대신에 n 빼기 1을 대입해가지고 얘를 빼주게 되면 일반항 AN이 만들어지죠. 자, n제곱 더하기 1에서 n제곱, 자, 전개 들어갑니다. 플러스 1, 플러스 1. 지워질 거 지워지고요. 1도 지워지고요. 자, 2n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건 홀수를 그냥 처음부터 쭉 다 배열한 거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요 녀석,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n이라는 녀석이 뭐보다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실제로 여기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첫 번째 항을 여기서 구해보게 되면 S1은 A1과 똑같은 거니까 이건 2가 돼버려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항 쓰실 때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일반항 AN을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괄호를 묶어가지고 AN은 괄호를 이쪽에다 묶어야 되나요? 자, AN은 너는 이렇게 2n-1이라는 규칙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n이 2보다 클 때. 그럼 n이 1이면 어떻게 되는데? n이 1이면 그때는 자, 1이 아니라 뭐다? 2다. 이렇게 따로 지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써줘야 일반항이 제대로 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수열은 이 초항이 별도, 요거 초항이 별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걸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자, 요 문제 1항부터 2n항까지 몇 개를 더하자? 요거 2n개를 더하자. A2k 그랬습니다. 그냥 다 더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A2, A4, A6 해서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거를 뽑아. 그래가지고 뽑아낸 거만 몇 개? 2n개를 더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우리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 2K 그러면은요, 요것은 1을 대입을 했을 때, 요 초항이 지금 안 나타나죠. 그죠? 요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무시하고 요 규칙으로만 처리를 해도 되는 문제죠. 지금 이 문제는 요 위에 있는 요 형태로 계산이 다 되는 겁니다. 모든 항들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자, n이 있던 자리에 2k를 집어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2, 자, 괄호치고 n이 있던 자리에 누구? 2k 집어넣어 주시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2n 그 다음에 4k 마이너스 1. 자, 여기까지. 그 다음부터 시그마 성질, 상수 분할하고 앞으로 뽑아내고 하는 그 방식 그대로 여러분이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이제 자,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죠? 여기가 뭐다? n이 아니라 뭐? 2n입니다. 2n. 그 다음 k 마이너스, 자, 요거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원래 이게 2분의 n 플러스를 그게 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n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이 시그마 공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가 n까지 k 그러면 이게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1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까지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자, 거기까지 더하면 그 결과가 뭐가 나오니? 그럼 요 n, 그 다음 요 n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러면 요건 2분의 자, 10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계산합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뭔 얘기예요? 얘가 얼마냐가 결정이 되면
요 n이라는 녀석도 그대로 그 숫자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갖다 k 그러면 k 그러면 되고요. i 그러면 i 그러면 되는 거고요. 내가 여기다가 그러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en 그러잖아요. en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함수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여기가 결정이 되면 나머지 얘와 똑같은 문자들은 그 값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우리 시그마 K 공식을 보게 되면 2분의 원래 n 플러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n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2n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럼 2n, 여기가 2n 플러스 1 이렇게 바뀌어지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의미가 1이 몇 번 더해지느냐라는 건데 2n번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n이 아니라 뭐? 2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거 정리하시면 이게 바로 자, 시그마 형태고 요것의 답이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 문제 절대 이렇게 안 내요. 저 같으면 이렇게 안 내고 이렇게 안 내고 이걸 다르게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이렇게 바꿔버리죠. 자, 이제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만약에 우리가 실제로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렇게는 안 낼 것이고 얘를 바꿨다. 자, 나 같으면 이렇게 낸다. 2k 2n-1 2k-1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2n개 더하는 건 좋은데요. 요게 k에다가 1을 집어넣는 순간에 a1이 되죠. 그럼 a1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아니라 얘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걸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칙대로 하자면 초항을 따로 뽑아내셔야 돼요. 따로. 그러니까 K는 잘 보세요. 2부터 2n까지 A 2K-1 더하기 A1 끊어내야 됩니다. 왜? 얘와 얘는 규칙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는 얼마니? 너는 2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자, K는 2부터 2n까지 이제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n이 있던 자리에 2k-1이 들어갔으니까 2 바로치고 2k-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일단 일반항에다가 내가 2k-를 대입한 형태가 되고요. 그 뒤쪽에 있는 요 a1은 2라고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시그마를 내가 어떻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자, K는 2부터 2n까지 일단 이 모양을 좀 정리 좀 하죠. 4n 빼기 3 플러스 2. 자, 물어볼게요. 원래 여기다가 2부터 넣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대부분 공식은 다 뭐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는 잊어버리시고요. 이 뒤쪽에 있는 상수 2는 잊어버리시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가 되죠?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참 여기 n이 아니고 여기 k가 돼야 맞습니다. 4k-3이었죠. 자, 요 k에다가 만약에 1을 집어넣는다면 요 값이 1이죠. 그러면 이것은 자, 우리가 편안하게 자, 시그마 공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1부터 2n1까지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4k-3 써주시고요. 빼기 1. 자, 요 마이너스 1은 시그마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그 값이 1이기 때문에 1을 더 넣어주고 빼주고 뒤쪽에 있는 2는 그대로 쫓아가고 이렇게. 그래서 이 시그마를 갖다가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여러분이 조금 넣었다 뺐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함정, 무작정 대입해가지고 1부터 n까지를 그냥 더하게 되면 요만큼의 오차가 생기겠죠. 이제 플러스 1 남으니까 그만큼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서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처리를 하시면 되니까 뭐 써보자면 4 곱하기 2분의 2n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6n. 그 다음 마지막에 요거 계산한 게
이게 있어야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처리가 돼야 정답이 나오겠죠. 자, 부분 수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N에서 N이 2K라든가 또는 3K라든가 또는 지금처럼 2K-1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변형됐을 때 일반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자, 뒤쪽에 있는 문제를 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까요? AN이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꼴로 나타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K가 1부터 N까지 X-AK. AK는 이제 얘네들을 얘기를 하겠죠? 제곱을 했습니다. 이것이 최소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예를 보게 되면은요, 얘를 시그마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항 분리를 해가지고 다 더해가지고 뭐 지울 거 지워나가는 그런 게 일단 떠올라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합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X-AK의 제곱, 이것이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최소가 되는 X의 값을 구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X라는 녀석이 누구냐에 따라서 얘가 최소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럼 얘를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할 거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최소로 만드는 X의 값을 결정하세요. 이 얘기는 얘를 X에 관한 2차식으로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 얘를 최소가 되게 하는 X가 변한다. 그런데 그때그때 값이 달라지니까 가장 작을 때 X가 얼마여야 되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X가 변수예요. X가 변수니까 얘는 X에 관한 2차식인 겁니다. 그럼 선생님 AK는 뭔데요? AK는 어찌됐건 일반항이 이렇게 생겨먹은 요 형태를 갖다 우리가 자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다 더할 거다 이거죠. 계산 끝나면 이건 숫자입니다. 그럼 이 시그마가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남아있는 건 누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요 X라는 문자가 남아있다. 그게 변수다. 그 얘기를 지금 얘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해할 때 이 녀석은 기본적으로 X에 관한 식이고 시그마 처리를 다 끝내고 나면 얘는 무슨 n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 n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 숫자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요 식을 그냥 두면 재미가 없죠? 2차 식이 최소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으려면 요거 내림차순 전개해가지고 완전 제곱의 꼴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k는 1부터 n까지 x의 제곱, 그 다음 2 곱하기 ak 곱하기 x ak의 제곱 이렇게 정리는 될 겁니다. 시그마의 성질에 의하면 이것이 분할이 되는데 1부터 n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1부터 n까지 2 곱하기 ak 곱하기 x 자,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자,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변하는데 x예요. 시그마 처리를 하는 동안에는 이 k에다가 1부터 n까지의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식에는 지금 k가 없죠. 그럼 이것은 x제곱이라고 하는 것만 n번을 연거푸 더하는 꼴이 되니까 이것은 얘를 상수 취급을 합니다. 자, 다시 시그마를 처리하는 동안에는 k가 변수입니다. 시그마 처리가 다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문자 x가 변수의 역할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시그마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k가 변수니까 이것은 상수 취급을 해가지고 자, 똑같은 x제곱을 n번 더했다. 그래서 너는 nx의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k라는 녀석은 여기 있죠. 그런데 요 x와 2는 k가 없죠. 요건 요 ak에 곱해져 있는 상수로 보고 앞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식을 정리할 때 변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 개수를 앞에 쓰고 문자, 변수를 뒤에 쓰죠. 그래서 제가 x를 갖다 앞에 안 쓰고 뒤로 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AK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제곱 붙여버리게 되면 계산이 좀 힘들어지니까 요것은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서 나 몰라. 자, 너는 그냥 AK의 제곱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요거 x에 관한 2차식 맞죠? 그죠? n x의 제곱 그 다음에 머시기 x 머시기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은 내가 계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은 그렇죠? 이거는 모르겠어요. 제곱 때문에. 근데 요거는 시그마 처리 제가 할 줄 알아요. 네, 요건 할 줄 압니다. 요 네모친 부분만 먼저 한번 처리해 볼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예. K 플러스 1분의 1. 자, 이항 분리할 때 많이 했던 거죠. 1부터 N까지 요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대입하고 요렇게 대입해가지고 요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그러니까 너는 n 플러스 1분의 뭐 n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2차식이 n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요거니까 합쳐버리죠. 예, n 플러스 1분의 2nx. 얘는 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의 제곱. 뭐 정리할 수 있을 만큼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문제가 물어보는 게 이 식이 뭐가 되는, 그럼 최소가 되는, 가장 작아지는 x의 값 그랬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이 2차식을 공부하실 때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라는 2차 함수가 있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최고참 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아래로 볼록한데 요 꼭지점, 2차 함수는 얘가 핵심 아닙니까? 자, 꼭지점의 x좌표가 얼마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 요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는 언제 최소값을 가져요? 라고 물어본다면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x가 마이너스 2a. 자, 요 최고참 계수 a, 1차 함계수 b. 요거일 때 최소값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도 똑같죠. 요 2차식이 언제 최소가 돼? x가 얼마일 때? 그러면 요게 a 역할, 요게 b 역할, 요게 c 역할을 하는데 c는 내가 몰라도 괜찮거든요. 자,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2n. 이제 번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럼 번분수 돼버렸으면 얘를 갖다 1분의 2n으로 보시는 거고 얘 곱한 게 분모, 얘가 분자니까 자 2n 약분되고 마이너스 서로 약분돼버리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거일 때예요. 이거일 때. 이거일 때 전체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x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바로 답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일단 요 네모친 부분 처리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소한 고1 과정에서 배웠던 그 내용 중에 그래도 요런 정도는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다. 자, 2차 함수의 꼭지점의 x좌표. 자, y좌표까지는 제가 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에서 꼭지점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라는 요 정도는 좀 외워놓고 있어야죠. 안 그러면 얘 또 완전 제곱 바꾸고 난리 쳐야 돼요. 자, 그런 짜잘한 계산 과정들을 가급적이면 압축할 수 있도록 자, 외워야 될 사항들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부터 n항까지 ak가 주어졌네요. 자, 요거 sn으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n제곱 더하기 2n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2n-1.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빼기 합니다. 자, an은 이렇게.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이 정도 되면 이젠 이거 일반항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바로 잡아내셔야 돼요. 요거요, 등차수열이에요. 등차수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으로 합이 줘졌죠? 요거 등차수열입니다. 공차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공차가 n제곱 앞에 있는 거 2배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차 2거든요. 그럼 이것은 무조건 앞대가리가 2n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항이 얼마입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3이 나오는데 그럼 얘는 3부터 시작을 하고 공차가 2니까 3579로 가는 수열이고 얘는 당연히 그러면 첫 번째 n에다가 1 집어넣을 때 3이 나와야 되니까 2n 플러스 1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이런 정도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a 2k-1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자, 이거 숫자가 너무 큰가요? 네, 조그맣게 이렇게 2k-1이라는 녀석은 자, 2k-1 요거 n자리에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고 자, 계산 결과 4k 빼기 1 됐으니까 얘는 얘다. 자, 그거를 1항부터 10항까지를 더해보자.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4k-1. 자, 이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를 4배를 하시고 10을 빼주는 거니까 4 곱하기 2분의 자, 공식을 외우셨으면 여기 있던 게 보통 우리가 n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자, 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대로 n 자리에 10을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10 더하기 1 마이너스 10. 자, 지울 거 지우고 2. 요거는 110인가요? 그죠? 11 곱하기 110에다 220 빼기 10이니까 네, 답이 210 이렇게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이런 정도로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분 수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개차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